자, 이승만에 대한 거는 이제 거기로 딱 들어간 거죠. 그 투표로. 이승만이 이제 했던 온갖 그 야만적인, 비국민적인, 반역사적인, 반통일적인 그런 거 다 빼놓고 정말 코미디 같은 거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부인 문제예요. 자유부인이라는 소설 아마 여러분들이 꼭 무슨 대학 교수 부인이 바람 피운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피워요. 사모님이 4번이나 어디 그 여관에 가가지고 그 되기 직전에 꼭 누가 나타나가지고 방에 입벌까지 한 번도 못 해요. 요새 같으면 뭐 일도 아니지. 근데 이제 이승만이 했던 중에 짓거리 중에 최고 웃기는 게 한글 간소화 투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무교부 장관을 바꿔요. 이성근 친일파거든요. 딱 친일파처럼 생겼죠. 그 이승만 요구한 게 뭐냐? 복잡한 받침 배우기 힘들어. 없애버려. 어간도 무시해라. 얘는 밑다는 밑다, 깝다는 깝다. 길이는 길고, 높이는 높여. 이래서 고쳐라 한걸 맞추고. 이건 이성근은 각각 문부대로 하겠습니다. 그 추진을 한 거야. 정부 기관지인 서울신문도 반대야. 사설에서. 그 당시 문학 인사라는 게 전부 친일파. 무조건 대통령 이승만 말하면 국보고 예수였거든. 근데도 저 문제가 나오니까 99%가 다 반대예요.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래도 추진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신문사 반대 사설 못 쓰게 하고 국어국문학과 선생들 반대 논문 못 쓰게 하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아,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승만이 한글 몰라요. 영어는 잘하는데 영어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만큼 오래 있었으면 뭐 내라도 잘하겠다. 근데 한글 몰라요. 한글 모르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시내 시찰하고 딱 돌아오더니만 자꾸 고개를 깜깜 꺼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서가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심조불이 뭐냐고 물어요. 심조불. 그런 말은 아무도 모르거든. 여러분도 모르죠. 불조심 거꾸로 읽는 불조심. 이제 불조심을 이제 한글은 왼쪽에서 이래 쓰잖아요. 불조심 써놨는데 이승만은 옛날에 전부 다 오른쪽에서 한물 읽던 일이 습관돼가지고 불조심 써놓은 걸 심조불로 읽은 거예요. 읽고는 이상하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거리마다 심조불이 있거든. 그럼 이승만은 왜 한글 몰랐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미국 망명 가기 전에 배제학당 시절에 배웠던 구약성서 맞춤법 그것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 맞춤법 표기 이건 알겠는데 딱 하는 걸 가지고 뭐 니은 지긋 쓰고 뭐 아니다는 안 씁니다 하는 거 아니라 니은 히읗 쓰고 막 복잡해져 버리거든. 이 도대체 대가리 안 돌아. 그러니까 공문서 보고 내놓으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쳐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대통령 물러나면 간단한 건데. 참 미치겠어요. 과연 국민들이 저럴 것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참 흥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앉아있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승만 다운 얘기야. 제일 밑에 거 보십시오. 당장 고치기 어려우면은 정부와 정부 상대 단체부터 짓기 시작하고 일반 신문하고 민중은 그 뒤에 천천히 해라. 왜냐하면 자기한 돈은 보고서만 자기는 일만 되니까. 영감 참 노망했죠. 저때 쫓겨나야 돼요. 저때. 사실 이승만은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국민 같으면은 6.25 전쟁 나자마자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강 다리 끊고 녹음해가지고 지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대전에서 지는 대전 가 있으면서 그때 쫓겨나야 돼요.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국민을 그렇게 속여서 그걸 놓고 수복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민군한테 협력했다고 반역자, 부역자 찾아가지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여러분 박완서라는 소설가 아시죠? 박완서가 왜 소설가 되는지 압니까?
그때 자기 오빠 죽고 자기 삼촌 투옥당하고 한 거 보고 그 화풀이로 소설가 된 여자입니다. 박완서가. 어? 평생을 그한 자기는 이승만이 뭐라 그러면은 박완서 소설이 그대로 나와요. 이승만이 뭐라 그러면은 치가 떨린다고. 국민을 속이고 지는 대전가에 서면서 피랑 안 가도록 못 가도록 다리 끊어놓고는 들어오면은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해. 미안하다. 우리가 그냥 속이고 가서 미안하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오자마자 하는 게 거기서 일했던 것도 전부 잡아내가 죽여요. 아 그럼 남아있으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 그 박완서는 평생을 그걸 가지고 소설 씁니다. 평생을 그걸 가지고. 그 박완서 좋아하지 말고 왜 좋아?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소설을 잘 썼느냐? 그 악에 맞춰가지고. 그 박완서는 악의 소설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통하는 소설이에요. 이게 이제 전부 한글 반대하는 겁니다. 김동명 같은 시인이거든요. 김동명 하면 여러분들은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그래야만 알고 있는데 저게 대단한 민주투사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뭐 한말 때문에 저 시인이요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이승만한테. 저기 또 항일투사예요. 일제시대 때 말년에 가서는 붓을 꺾어버리고 끝까지 친일을 안 한 그 시인입니다. 참 좋은 시인이에요. 저런 시인은 광고시 없고 어디 가서 꼭 거지 같은 서적지만 설치고 있죠. 자, 이제 만약에 김구가 집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최인돈이 쓴 회색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재밌죠? 자, 행정이 서툴지만 고시께서 거짓말 안 해. 지방 수실 때 면장 보면은 이놈 아무개 면장 너 왜 나쁜 짓 했냐 하고 담배대로 대가리 한 대 툭 치고 좀 바로 해라. 참 김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부정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왜 돈 갖다 줘도 안 받을 겁니까? 그럼 뭐 나라 철동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한 10년쯤 한 뒤에 이제 영감들 당신 물러가십시오. 하고 갔다 와서 뭐 경제가 어떠니 건전하니 실존주의가 어떠니 하면서 영감들께 시비 걸어가지고 스스로 물러가게 하면은 우리가 집의 이 모양 이 꼴 역사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러고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왜 그걸 무시하느냐 미국이. 또 임시정부 없더라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민족이 만든 정부를 왜 정정군이 무시하느냐. 이미 속셈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국가라는 게 뭐냐. 이 선우이 천하 방공투사거든요. 그 사람이 볼 때도 국가는 이런 거예요. 국가 저런 걸 우리나라 국가 뭡니까?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이 뭐 해줍니까? 저는 그 케네디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케네디가 이제 명언이라고 하는 말 중에 국가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을 생각해요. 난 그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민주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 현장 보면 첫 구절부터 웃겨요. 첫 구절부터. 우리는 민족 정몽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는 그때 그래 태어났나? 태어나면서 민족 정몽이라고 하고 태어났나? 세상에 그걸 명문이라고 써준 놈의 철학자는 뭐며 시인은 뭐며 말이죠. 또 그걸 좋다고 채택한 대통령은 뭐며 어떻게 그걸 그리라고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외우라고 내놓고 앉았어요. 태어날 때 그저 자연스럽게 다 태어난 거죠.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럼 왜 태어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죠. 그러면 국민들 의무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떼어놓고 케네디는 뭐 국가가 해주는 거 바라지 말고 너가 먼저 다 해라. 그것도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최만식 소설가. 나라라는 게 뭐 백성들한테 해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해줬느냐 이거야. 해방됐다.
자기 뺏겨도 노예라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놈도 안 찾아주고.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문구라는 소설가 그랬었어요. 국가라면 백성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나라 일이야. 관청에서 하는 일 치고 제때 돌아가면 제구식 하는 거는 선거운동. 이문구 다음 말이죠. 근데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선거운동하고 세금 걷어가는 거야. 요새 세금 걷어가는 것만 어들 탐복해. 내 수입을 내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이제 프랑스를 봅시다. 우리와는 달리 프랑스를 보면은 조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조국이라는 단어도 국어사전밖에 없어요. 그 뭐 어버이의 나라 뭐 그렇게 말하면 태어난 나라 하는데 프랑스는 그러잖아요. 이게 인류국가예요. 문명의 차이입니다. 문학인들의 지의 차이예요. 프랑스는 이제 몽테뉴 시대 때만 해도 태어난 나라가 조국이다 그랬어요. 라틴 말에서 라틴어에서 유래해가지고. 보슈에가 어떻게 말했느냐? 적과 끓을 흐르는 나라 인민을 증오하는 자들은 반역자다. 그들은 적으로 죽으로 버려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독재자는 적으로 반역자다. 이래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더 분명해지는 게 뭐냐? 나폴레옹은 극작가입니다. 전제 정치 아래서 조국은 없다. 다른 것들이 이것을 대신한다. 즉 이해, 명예, 정의, 충성. 쉽게 말하면 조국은 뭐냐? 민주주의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조국이다 이겁니다. 조국 개념 바꿔야 돼요. 저는 그 박근혜가 국가관 물 때마다 제가 되묻고 싶어요. 당신의 국가관이 뭐냐고. 헌법 전문을 읽어봤느냐고. 3.1 정신 이어받은 독립운동가들이 정신 이어받은 그 법통과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의 한가한 불의의 한가한 삶의 정신 이 두 개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 기본이거든. 그럼 과연 그 두 개를 자기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4.19를 누가 짓밟았어요? 지혜비가 짓밟았죠. 그럼 맨날 무슨 그 국가관이 어떻다고 그래요. 자, 이건 이제 마주도는 그 영국 역사에서 1419년에 기독교가 얼마나 야비한지 영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위반입니다. 저때 영국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그래요. 독일어로 된 것도 못 보고 전부 라틴어만 했거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라틴어를 배울 기회도 없고 대가리도 안 돌아가. 모르거든. 쉽게 말하면 성경 보지 마라 이거야. 보지 말고 그냥 설교나 들으라. 듣고 그냥 신문이 말이나 잘 들으라. 이게 그때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신앙 형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계몽주의 영향으로 나라마다 자기 말로 번역해서 자기 말로 성서 볼 수 있는 자유. 이게 엄청난 발전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참 기독교도 잔혹해요. 기독교 죄악을 따지면은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이 용어교장학 이건 뭐 빼고 어쨌거나 이래서 이제 4.19가 난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4.19가 났는데 나머지는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산 사건 때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승만 정권이 낮졸을 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산 시위자들을 남로당 출신자로 낮졸을 해요. 그래 해가지고 나이를 6.25 때 13살이었던 소년을 12살이었던 소년을 32세로 나이를 고칩니다. 이렇게 검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 나이가 젊은 놈이 32세가 돼가지고 50년에 6.25 났는데 60년에 10년밖에 안 갔잖아요. 22살짜리가 32살짜리가 돼 있거든. 따져보니까 아무 관계없는데 그냥 6.25 때 남로당 했다는 거예요. 그래 시우라니까 나이 올려야 되니까 올려놓은 거예요. 저렇게 합니다. 저게 힘을 가진 사람들은 뻔뻔한 낙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아, 저런 사람들은 어떤 말도 다 거짓말이다.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도 따지고 들으면 다 배우가 있는 거짓말. 뭔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하냐 가다해요. 저 말 잊지 마십시오. 대통령 선거 때 또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용어 조작을 하는데 저렇게 합니다. 부상자들이나 시체 죽은 사람들의 주머니에다가 형사들이 써요. 형사들이. 친북,
비라를 써가지고는 그 종이를 부상자들 누워있을 때 시신 죽은 사람 누워있는 그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넣어도 나중에 그게 형사를 써다니는 탈로가 나요. 그래 넣어놓고는 어떻게 보고한 줄 압니까? 마산사 때 배우는 빨개가 있다. 그래 보고합니다. 그럼 이승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마 진짜 아닌 줄 알아도 이승만은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거든요. 이게 또 조작하는 거였죠. 누구나 아는 김주열. 김주열이 이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이사장이나 교장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당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 학생을 지어가 숨겨놓고 부모 동원해가지고 돈 주고는 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있다. 이래 말합니다. 시신이 안 떠올랐으면 아마 그때 떠들던 사람들 다 고발도 안 했을 거예요. 시신이 떠올라서 가야지. 참 야비한 거죠. 이 이제 김주열 어머니가 증언하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니까 그때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4월 13일에 이승만의 특별 담화로 마산 사건 배후에 공산당 개입 혐의가 있다. 법의위원 처리를 합니다. 어때요?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변하지 않지 않았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근데 야당은 어떠냐? 장면. 참 못생겼죠? 저 사람 보면 미주랑 운명이 보여요. 그런 속에서 장면이 했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수습 방안으로 발포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호 및 군대 동원 금지. 이미 언론이나 제야에서는 이승만 하야밖에 없다.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래 말하는데 야당 책임자라는 장면이 하는 소리가 저따구밖에 안 됩니다. 저런 게 집권을 했으니까 그게 권력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가면 이가 갈려요. 자, 이건 민주당한테 박해봤자 또 그렇고 박해봤자 또 그렇고 뭐 똑같습니다. 저게 너무나 명언이죠. 너무나 명언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5.16이 나버리고 4.16 묘지에 4.16 나가면은 엉뚱한 놈들이 4.19로 탄압한 놈들이 와서 기념식을 하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새벽에 가서 하고 온다. 그 얘기를 이제 소설적인 묘지가 있죠. 자, 이러고 이제 4.19를 이제 억압한 게 이제 박재기라고 해요. 자, 여러분 현대문학상 이 소설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이제 그의 5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지리산은 이승만 시대 때의 얘기를 쓴 거고 삼라도 이승만 시대, 실록남로당은 8.15 그의 5월은 완전히 박정희 일생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 당할 때까지의 전 생애를 완전히 조망하면서 그 5.16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우리 민족사회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 그걸 그만 완전히 집중 분석한 소설이에요. 이병주까지 작정을 하고 쓴 소설입니다. 저게. 저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여자 관계 쓴 게 또 하나 있긴 있는데 저걸 한번 꼭 내가 권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그래 말해요. 그 총 맞아 죽었다 하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참 그래도 총 맞아 죽어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니 두고 봐라. 그를 추종하는 패거리들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척게 올릴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공범장의 처지를 협동장의 지위로 끌어올 수 있더라. 딱 맞지 않아요? 딱 맞죠? 누구도 어떤 정치학자도 저렇게 예언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딱 그냥 금방 이병준을 꽤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영화합니까? 박정희는 왜 영화합니까? 똑같이 회복을 하고 똑같이 도둑질 하려고 자기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그래 영화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 이 박정희 시해 사건입니다. 제가 잘 역사에서 어떻게 나면 아마 그 죽음 때문에 드라마틱한 죽음 때문에 재미있잖아요. 그 이자 가수도 있고 뭐
그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오랫동안 남을 거다. 그 악정을 했던 에 못지않게 마지막 죽을 때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 참 재밌죠. 그 영화 하나만 막 비극을 해도 재밌고 희극을 해도 재밌고 그래서 오래 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배웠고 이 소설에 이제 조스라는 그 영국인 그 외신 기자가 나오거든요. 이 기자가 여야를 가리킬 것 없이 아주 맹폭을 합니다. 민주당도 맹욕을 해요. 그런데 보면 저 보십시오. 여기 유진상이라는 인물 아세요? 이철수는 아세요? 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4.19 뒤에 집권을 하고도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싸워서 당신들이 권력을 잡아서 나라 잘 해보시고 그거 갖다 바쳐줬는데도 그걸 못 지킨 게 민주당이에요. 참 못난 사람들이지. 자기 밑에서 나는 군대가 구태타 내리는 걸 그거 몰랐습니까? 그거? 다 알았죠. 지금 뭐 어제 전에 강문호 선생님 만나가 이런 얘기 하다가 그게 났는데 그때 그 당시 미 대사관은 지금 뭐야 롯데호텔 바로 맞은편에 거기 미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반도호텔이죠. 반도호텔의 장면의 그 임시 숙소 겸 집무실이 있었거든. 그 올리부터 거기 있었어. 그 미 대사관 바로 맞은편이에요. 거기 있는 걸 장면을 지금 무슨 순위원인가 그쪽으로 옮겨준 게 미 대사관입니다. 미군이 그런 겁니다. 미군이 나서. 그럼 그때 이제 권력자들 행방을 보면은 정말로 나라를 위한다면은 그래 할 때입니까? 지가 나서가지고 그냥 막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강요회의 소집해가지고 구태타는 불러비닥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군인들도 여기 군인 출신 혹시 계시지만 제한 군인에 있으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군인들이 애국 세력이라면은 정말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군인이라면은 자기 나라의 정통 정부에 반항하는 반란 세력을 비판해야 안 해요?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비판 안 한 건 뭡니까? 반란 세력이죠. 반란 지지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 전부 반란군이야, 군인들이. 그런 거거든. 근데 도대체 역사의 평가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 뻔히 있던 정권, 그것도 민주주의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그 폐덕하는 나라로 만든 거. 이게 이제 5.16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설이 그래 만든 배우가 어떠냐? 저런 것들이 민주당에 있어서 그래요. 저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71년 대통령 선거할 때도 71년 대통령 선거 때도 너무나 잘 알아요. 정치인들이 뭐 내한테서 거짓말 못해요. 지방 뉴스에 가면은 그때 김대중, 박정희 둘이 붙었거든. 그럼 김대중 선거운동 하지도 않아요. 슬쩍 하고는 자기 당원들 모아놓고 대통령 선거에 적당히 하고 다음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잘 치러라. 그럼 저런 놈들도 다 박정희 찍었을 거라고. 그게 민주당이야. 그게 민주당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총선도 보면요. 저런 구닥다리 민주당 의원들이 출마만 안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 차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 표만 알죠? 몇 표 차이로 그 통합민주당 떨어진 거. 전부 그 배후에는 저런 개새끼 민주당. 저런 것들이 나서가지고 야당표 갉아먹어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 당선되게 만드는 걸 한 거거든요. 이런 게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걸 바꾸려면은 국민들이 약간 현명하지 않고는 바꿔지지 않아요. 진주는 어떤지 모르죠. 진주도 뭐 여기 그 6.25 때는 참 그 좌익들이 세고 민주운동이 세고 이랬는데 오늘 뒤에 이제 완전 망했죠. 자, 이제 이병주 말입니다. 쿠데타를 혁명의 강령을 부쉈지만은 저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쿠데타라는 게 뭐냐? 기존의 모든 가치관 미덕을 부인하는 게 쿠데타입니다. 정의질서로. 그럼 그래 놓고 도의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도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센 놈이 이긴다. 이거는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참, 저 안경 쓴 거 보시죠. 얼마짜리일까, 제가 안경. 이게 이제 최고로 웃긴 게 뭐입니다. 정당을 불신하게 한 게 누군가? 국회를 불신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유린한 게 누군가? 정치 불신 풍조를 만들어내는 장관이 누군가? 그래갖고 민주당 욕을 해요. 민주당 물론 나빠요. 그러나 비민주당 보수적인 정당에 비하면 자유당이나 뭐 공화당이나 뭐 이딴 것에 비하면 민주당은 천사고 그쪽은 악마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천사를 욕하고 앉았어요. 이래서 보면은 나폴레옹까지 거론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쿠데타는 다 실패다. 실제로 그래요. 나폴레옹 실패입니다. 나폴레옹 저는 그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 영어로 소개하는 거 보면 좀 겉들이면 좀 웃기는데 나폴레옹이 남긴 게 뭡니까? 전유럽에 대해서 몇백만 명의 과부들 뭐 남겼어요? 프랑스 국토가 더 넓어진 것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때 몇 년 동안 신났죠. 막 돌아다. 결국은 남자 다 죽고 지금 과부만 스스로 내놓은 거죠. 왜 아무도 남긴 게 없어요? 뭐 영웅입니까? 영웅 좋아할 필요 없어요. 영웅이 역사를 망칩니다. 이 점 이제 부됐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독재자의 믿음. 뭐 박정희가 뭐 개벽했다 뭐 했다 한데 그건 이제 믿을 수 없어요. 요새 그 자꾸 드러나는 거 보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독재자들이 약간의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땠느냐. 돈에 대해서 너무나 깨끗하고 긍정감각이 없어서 봉급 전액을 노동사고로 시행한 사람들 도움 기금이 좀 따서버리고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히틀러가 깨끗하고 좋은 인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을 보면은 쿠데타는 쿠데타를 합니다. 쿠데타는 쿠데타에 의해서만이 무너지고 또 쿠데타에 의해서만이 권력이 쓰게 된다. 이게 이제 월남도 그랬고 다 그랬죠. 그런 겁니다. 강도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이게 이제 쿠데타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윤리. 그럼 페어플레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쿠데타가 휩쓸고 간 나라에서는. 그걸 하려면은 다시 혁명이 와야 돼요. 자, 얼마나 이 죄악이 많으냐. 831개의 법률을 제조, 공민권 제한, 지방자치 짓밟고 이런 거다 말이지. 경제개발 노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송유찬이 자기 부하시켜서 다 했는데 그대로 박정희가 집행한 거다. 누가 해도 지금 뭐 이게 지금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뭐냐. 1963년 이 민정이양 때 윤보선과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때인데 이제 윤보선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때 윤보선 15만 표 차이로 참 아슬아슬했어요. 그랬는데 윤보선이 사상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이 지금 쿠데타 세력이 있다 이랬거든. 쉽게 말하면 여성 반란 사건의 관련자가 있다. 그 박정희가 그 관련됐잖아요. 박정희가 그 여성 사건 됐다가 그 전향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저것 때문에 당선이 됩니다. 참 이상해요. 저것 때문에 당선이 돼요. 저건 이제 지금 뭐 김영욱 회고록이나 뭐 여기나 여러 책들을 보면 다 나와요. 저 만약에 윤보선이 저 말을 안 했으면은 박정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빨갱이 뭐에 대한 경멸감, 방공의식이 63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점화입니다. 저도 그걸 잘 알아요. 61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대학 선배나 뭐 우리 그 은사 중에 투옥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63년 되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면회온 가족들에게 윤보선이 저 말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금 박정희 찍으러 갑니다. 왜? 윤보선이 뭐 입만 벌리면 빨개 이러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박정희가 낫단 말이에요. 그 지금 쏘는 거죠. 그 윤보선은 자기는 그래 말하면 박정희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 국민들을 방어해주는. 그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영혼합 일대에는 전부 좌익 연좌제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들을 때는 이성보다 안 되겠다. 박정희 찍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박정희 지지 몰표가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이제 이병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재밌어요. 만약에 그때 윤보선이 정말 역사식 있는 사람이라면은 닭깎이 중립 아무리 우리나라 인재가 없다 해도 이런 사람 대통령 모실 수 있느냐? 그래서 박정희 100% 떨어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윤보선이 그런 말 못할 처지다. 왜? 지식 분석도 똑같으니까. 이렇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박정희 혈서 쓴 기사입니다. 남았던 기사. 근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은 일본의 한 기업인이 와요. 와서 막 돈 대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닭깎이 대위 일본 상하학교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중심인물이야. 닭깎이 대위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말에 의하면은 일본 육사 나온 사람 가운데 정권 잡은 사람은 지구상에 둘이야. 장개석과 박정희. 참 영광스럽죠. 참 육군 상하학교, 일본 육군 상하학교 대단합니다. 자기 나라는 대통령 못 만들고 이웃 나라 식민지에다 다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또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지금도 존경하니까 얼마나 더 바보스러워요. 그 땅까지 존경하니까 얼마나 또 더 바보스러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발 부모님들한테 박근혜 나타나도 좀 그 쌍판대기 보러 나가지 말아주세요. 뭐 이쁘지 않은 거 뭐 수영복을 입고 오면 몰라도 뭘 보겠다 그렇게 따르고. 이래야 됩니다. 또 이제 한일협정이죠. 뭐 한일협정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반대했지만 다 했죠. 그 다음에 월남파병 다 했죠. 이랬는데 이 소설에서 이병주가 오라나 파나치 이 여자 얘기를 꺼내요.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에 독재자. 우리 셀라시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흥분하거든. 독재자 나쁜 놈이라고. 사실은 박정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원이 급수가. 근데 우리나라 박정희는 존경하면서 남은 나라 독재자는 또 다 비호해요. 이상한 사이코들이야. 그 에티오피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말 못하니까 저 여기자가 이빠른 여기자가 당신이 물러가면 된다고. 자, 이디 아민 가만 여러분들이 막 아주 야만적인 독재자가 상징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에. 근데 이디 아민이 박정희에 가장 충실한 지혜자란 말이에요. 어때요? 그래도 존경하려니까. 자, 이 뒤엔 뭐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시간 벌써 많이 됐죠? 자, 이 뒤에 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다 빼고 현대 사람들과 말할 때 보드리아리 이 얘기를 합니다. 보드리아리가 이 포트티움 수용차가 1908년 조립 시간을 12시간에 28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해요. 그리고 $2,000 하던 1908년 그 당시 자동차 시가를 $290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망해버리고 저기만 이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 생산을 중단한 게 언제냐? 20년 만에 1927년 5월에 생산 중단하는 거예요. 왜 중단했느냐? GM사가 15를 냅니다. 그러면은 포드 T형차는 어떤 거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반듯한 이런 집자가 이런 겁니다. T자처럼 된 이런 수용차거든. 이걸 만든 건 뭐냐면은 편의를 위한, 그야말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빨리 가는 기능, 여기 중점을 뒀거든. 근데 15년은 뭐냐? 미학이 함유돼요. 미학적으로 보기 좋죠. 이렇게 싹 돼가지고. 그래서 이 보데라를 하는 말이 1927년 5월이 세계 역사에서 생산 시대에서 소비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 시대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예요. 그 소비 시대는 뭐냐? 생산 시대는 상품을 만들어요. 상품 생산해서 장사를 합니다. 소비 시대는 뭐냐?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만든다. 예술품 만들어서 봐야 된다.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전 같으면 막 숯불 연기 꾸역꾸역 나는 데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쇠고기 시큼 먹고 잘라서 먹었다 그러거든. 지금은 그런데 안 가잖아요. 고기는 요만큼 먹고 들깨잎하고 상추잎에다가 고추에다가 마늘에다가 된장 그래야 자꾸 보리밥 보리밥 그렇게 먹기 싫었던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먹기 싫었던 보리밥 이 뭡니까? 입이 다르거든. 그럼 이제 식문화 그 전에 거는 음식이라는 상품이야. 지금은 식문화단 말이야.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양말 하나 사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주인 앞에서 땡겨보고 이 양말 찔립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찔리고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색깔 보고 모양 보고 막 예술품으로 그린 거란 말이죠. 이 예술품은 폭격기, 항공기부터 전투기부터 군함까지도 다 기능적인 과학 이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과학에. 그럼 문화가 채우는 건 뭐냐? 그걸 예술품만 시켜서 대중들이 파는 거거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문화가 다 그래 변했는데 선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그냥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그 애국을 판매하면 됐어요. 애국 장사가 꽤 됐어. 이게 애국 장사가 안 돼. 어떤 놈이 진짜 애국자인지 구별도 못해요. 하도 거짓말 잘해. 거짓말 전부 다 들어가지고 여당 야당 다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은 뭐냐? 예술적인 시대로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가 20세기 후반 시대 자체가 1920년 이후부터 서양 사회가 다 그렇게 변해가 버렸고 지금은 지구 전체가 예술의 시대, 소비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의 인간상이 이제 우리가 보통 노마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마드. 노마드 시대라는 건 뭐냐? 인구 10명 중에 한 사람이 1년에 이사 다니는 걸 노마드 시대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사 다니는 것을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유럽은 그야말로 직업상 1년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사를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다녀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통계가 좀 숫자 기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노마드거든요. 시대 들었습니다. 노마드 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부익부 필리핀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겁니다. 부익부 필리핀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사회학에서 안정된 사회 가면 그냥 마른 목걸이였거든요. 그래서 위에 자르고 밑에 잘라서 상류층, 하류층, 중산층, 중간이 그 중간이 제일 넓어요. 넓기 때문에 하류층 극빈자가 좀 작아도 중산층이 흡수하고 상층이 내려온 거 해가지고 하층도 그대로 혁명세력이 안 되고 남아 있었거든. 근데 노마드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제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부익부 필리핀. 그래서 삼각형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삼각형으로. 자, 변하면 잘라보십시오. 잘라가지고 상, 중, 하. 하루층 넓죠. 상중을 합쳐도 하루층보다 적어요. 이래서 저 학자들이 주장한 데 봐에 의하면은 한 사람의 상중류층 그 삶을 위해서 네 사람은 빈곤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사람은 노예적인 삶 위에 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는 것. 이게 노마드 시대다 이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그래 나는 내 친구 4명 때려잡아가지고 올라 내 혼자 잘 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전처럼 다시 마른 먹고 사회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게 노마드 시대의 우리들이 살 길이고 그때 되면 이제 평균수명이 되게 이제 120세 된다는 겁니다. 2030년 되면 전부 다 평균수명이 120세 된대요. 그러니까 애인 많이 만들어두고 그 장기전에 대비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층 이 복지 이 우리나라 복지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안 됩니다. 유럽 같은 데 있지 않아요. 그 유럽 같은 데를 알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유럽 여행 가면은 그 뭐
그 옛날 그 성당이나 왕궁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 하나만 보면 돼요. 똑같이 뭐 왕궁 성당 봐서 뭐하노. 그거 간다고 쳐다보내줄 것도 아닌데. 예. 하나 보면 돼요. 안 봐도 돼. 여기서 사진 보면 되거든. 가서 뭘 보느냐. 실제로 거기 대학생들이 얼마나 천국 같은 나라에 살고 있나. 대학생들 대우가 어떠며 국가에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젊은이들 취업을 얼마나. 독일 같은 데는요 1%만 취업 못하면 국회가 난리 나버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실업자가 생겨도 가만히 있고 취직 못해도 가만히 있고 애비애비 더이나 쳐먹고 말이죠. 그렇다고 투표도 안 하고 취직해봤자 한 20년 하다가 명퇴해가지고 무슨 거건이 실직이 돼.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새끼는 누가 학교 보내면.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애 놓으면은 애 뱄을 때부터 묻힐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져라 이거야. 그 사회가. 애 나누면 한 집에 애 하나 나누면 말이죠. 그 애 보더라고 주부는 꼼짝도 못하고 그러다가 한 집에 또 치매 노인 하나 나면은 사돈 팔촌까지 딱 묶여가지고 그 노인 하나 보려고 꼼짝도 못하고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그런 걸 하자. 빨갱이다. 그럼 빨갱이 하지 뭘 그래. 그러지 않아요? 유럽이 다 그렇거든. 유럽이. 우리 기본을 미국에 두지 말고 유럽으로 바꾸래봐. 유럽을. 여러분 앞으로 유학 갈 때도 미국 가지 말고 유럽으로 좀 가란 말이에요. 미국 가지 말고. 그런 사회의 기본을 두고 우리가 너무나 미국과 일본 제일 지금 지구상에서 악질 선진국, 더러운 개새끼 선진국, 제국주의 선진국. 그 두 나라를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오늘 못 받고 있거든요. 제발 유럽 여행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졸업한 뒤에 취직을 어떻게 하고, 은퇴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거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까? 돈이 없다. 돈 없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용준 그 문화재청장이 청장할 때 한번 어떤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정부에서 돈 없다는 건 명확한 거짓말이라고. 딴 데 쓰느라고 돈 없어요. 딴 데 쓰느라고. 저 떼먹느라고.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어가지고 이명박이 못하는 거 봤어요. 자,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역사식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내 자신이 바꾼다. 그것이 최소한도 정치 참여다. 이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좋은 일이 진주에서 형평사를 기본으로 해서 널리 경상남도에 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요, 주로 우리 사회적인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참 난감하죠. 남북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북한도 없고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꼭 그게 나쁜 짓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뭐 얘가 복잡하지 않은데 문제는 8.16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한의 이 행태를 보면은 남북한 당사자들이 그 외세 간섭 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이 먼저 딱 해버리면 돼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해놨습니다. 유럽 공동선을. 그거 지켜버리면 돼요. 그들 돌아가서 우리 이제 전쟁 안 한다. 너도 우리한테 무기 팔아보라 그러지 마라. 그럼 간단히 끝나거든요. 근데 그래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나라나 무기 팔아볼까 싶어합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무기 수입 얼마나 단골 고객입니까?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보면요, 북한이 화해하려고 미국에 함부로 해가지고 화해 조건이 다 돼도 꼭 뭘 틀어버려요. 화해 안 하도록 합니다. 그 배경이 뭐였느냐? 긴장이 돼야 자기들 장사가 돼요. 또 여기 우리나라 국내 정치 세력들은 남북 화해해서 자기가 민주정권 유지하는 것보다는 화해 안 해서
미국과 일본에 잘 보이면서 재벌들에게 잘 보여서 독재 체제 주시에만이 자기 이익이 더 있는 정치가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도 나쁜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정치가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다 달라진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고등학교 3학년 김용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도대체 어디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건 잘 얻을 수가 없어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내가 자료 수시로 뭘 보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인용한 소설 있죠. 그 소설 다 봤어요? 아니요. 그 중에서 무슨 그의 5월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몇 개를 보시면서 쉽게 그 보면 그 다른 사회과학보다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독서 서클을 만들어서 그런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